예, 안녕하세요.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의 멍입니다. 금일은 8월의 셋째 주 마지막 날인 8월 20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증시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또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가 지속, 그리고 또 이 중국의 긴축 우려 및 규제 리스크 부각 등이 금일 증시에 부담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연준이 지난 18일이었었죠.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올해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이 잭슨홀 심포지엄 또는 9월의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추가 시그널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 11월 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3분기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아울러 또 금일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던 중국 인민은행이 이 대출 우대 금리를 16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 중국 증시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 상무위원회가 또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키는 등 이 규제 리스크가 재부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번 주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늘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상승한 섹터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스푸트니크 V 관련 섹터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한 이 러시아 이 보건부 산하의 이 국립전염병 미생물학 센터 소장 이 알렉산드르 긴츠부르크가 이 스푸트니크 V를 인도발 델타 변이에 맞춰서 개량한 이 변형 백신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변형 백신의 효능에 관해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고요. 이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아울러 이 러시아 국부펀드 기술진이 이 국내 백신 위탁 생산 업체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내일이죠. 이 성김 미국 대북 이 특별 대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부터 24일까지 이 우리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다음 주에는 뭐 큰 이슈보다는 우리 8월 26일에 있을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또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장 큰 다음 주에 큰 이벤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금요일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NF 홀딩스인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발행 결과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사는 FNF 주주들로부터 FNF 주식을 받고 그 대가로 동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했고요. 거래 규모는 1조 2천억 원으로 이 당초 목표 금액인 1조 6천억 원의 약 76%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창수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도 이 주식 교환을 통해 이 동사의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김창수 회장의 지분은 45%에서 67.68%로 늘어났고요. 이 두 아들인 김승범 상무와 김태영 씨도 이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FNF 홀딩스가 FNF 등 이 계열사들을 안정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하면서 이 지주 전환을 마무리했다라는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수입 지수인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앞두고 이 러시아 국부펀드 기술진이 이 용인 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러시아 국부펀드의 이 계약 담당 책임자인 이 블라드미르 이 스빈초프 이사와 스베틀라나 바에바 이 수석 전문위원 등이 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동사에 이 백신 생산 시설을 방문해서 이 제조 라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주요 관계자들과 또 향후 생산 일정 등을 협의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2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 수입이 되고 있는 이 고성능 액체 MB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해서 앱솔루트 MB라는 브랜드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동사 관계자는 이 앱솔루트 MB는 이 국내 MB 필터의 기술을 한 차원 높인 것으로 이 그동안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화학적 기기 연마, 이 정제용 이 필터 소재의 국산화가 기대된다며 밝혔고요. 식음료, 제약 및 바이오, 또 차세대 차량용 공기정화 시스템, 그리고 이 코로나19 의료용 등 이 폭넓은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반도체 화학적 이 기계 연마 슬러리 이 정제형 고성능 MB 필터 소재는 이 정부가 일본의 핵심 소재 전략 물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소부장 국산화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이고요. 이 동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정 업체로 이 국산화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금일 또 15%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규모의 이 3호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에 1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호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이 모더나사 측과 이 면담을 통한 이 삼성바이오 위탁 생산분 직공급 이 가능성이 데 이어서 이 납품 이력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휴메릭스와 이 비만 치료용 이 장기 지속형의 이 주사제 개발 기술 이전과 또 공동 연구 개발 이 계약 체결 모멘텀이 또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스틸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금일 10% 넘게 상승을 했고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규모의 이 자사주 취득 결정과 또 자회사 신송식품의 주당 2,500원의 중간 배당 결정 소식이 오늘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이 코로나19 이 국산 백신 개발 총력 지원 소식 속에 이 국내 최초로 mRNA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SM랩이 이 세계 최초로 이 98%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했다는 소식 속에 이 투자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8%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용 캔 제조업체인 MKC를 흡수합병 결정한 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먼엔인데요. 이 장마감 이후에 이 식약처에서 이 러시아산의 이 코로나19 백신인 이 코비박 이 사전 검토를 착수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이 코비박 이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휴먼엔과 웰바이오텍이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동 같은 경우에는 이 반기 보고서 한정 의견과 관련된 이 소명을 진행한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신진 SM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공시되면서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찬가지로 이 코비박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서 5%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자회사 SK 머티리얼즈 특수 가스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 이후에 이 주주 사업 부분의 흡수 합병을 결정하기로 공시했다는 소식에 또 시간에서 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HLB제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메딕스와 이 비만 치료용 이 장기 지속형의 주사제 개발 기술 이전과 또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체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 1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지막으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정철 대표이사 이 공동대표로 이 추가 선임했다는 공시와 또 장중에는 이 펜타곤의 이 케르베로스가 아이튠즈 10개 지역에서 1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증시가 계속 상승한 이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지지부진을 하고 아마 또 보유하신 종목들도 수익률이 좀 아직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크게 재미가 없을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또 잭슨홀 미팅 이후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들 잘들 쉬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